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이고 작년에 결혼해 한참 신혼생활을 즐기는 중입니다. 남편과 저는 예전부터 서로를 엄청 좋아했고 주변에서도 우리를 다들 잘 어울린다고 말해줄 정도의 커플이었어요. 연애 2년, 결혼 2년, 총 4년을 이 남자를 만났지만 아직도 남편이 너무 좋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런 저를 보고 주변에서는 이제 질릴 때도 된 거 아니냐고 하지만 남편도 저도 매일매일 새롭고 뜨거운 신혼을 보내는 중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주변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처음 본 외모도 잘생겼고 뭔가 평소에 제가 좋아하던 나쁜 남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매너가 없거나 싸가지 없는 사람은 아니라서 더 좋더라고요. 원래 여자들이 나쁜 남자를 좋아하지만 진짜 나쁜 자식과는 결혼할 수 없죠. 남편은 까칠한 겉모습과는 달리 제게 잘해주고 은근히 잘 챙겨줘서 반전 매력이 있었어요.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순 없지만 저보다 어른스러운 연상의 느낌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같이 저녁을 먹고 헤어지기 싫어서 2차로 술을 마시러 갔어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눴는데 저랑 통하는 것도 많고 대화 자체가 즐겁더라고요. 첫눈에 이 사람과는 천생연분이다. 무조건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으로 첫 만남에 끝까지 가버렸어요. 그렇다고 제가 물러터지거나 쉬운 여자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클럽이나 나이트 같은 곳도 별로 안 좋아했고 아무리 술을 마셔도 처음 본 남자와 밤을 보내는 일은 절대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확신을 느껴서인지 둘 다 술을 마시고 분위기에 휩쓸려 버려서 자연스럽게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나를 너무 쉬운 여자로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이 남자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고 헤어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냥 첫 만남에서 도장을 찍어버리자는 생각이었어요. 저도 제 스스로에게 많이 놀랐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긴 하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이 남자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따라가서 우리 두 사람은 뜨겁게 키스를 나누었어요. 이 남자 첫날부터 저를 굉장히 거칠게 다루더라고요. 외모는 나쁜 남자였지만 이전까지 보여준 예의 바른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조금은 당황했지만 달아오르니 분위기를 깨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의 키스를 다 받아주었고 원하는 건 다 해줬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시간이 지나고 나자 그가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안해요. 오늘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내가 당신이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너무 내 멋대로 했나 싶어서 걱정되네요. 그는 다시 이전에 보여줬던 예의 바른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냥 취향이 조금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했고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더 끌렸어요. 저도 너무 좋았다고 대답해주고 그의 집에서 함께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그 남자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조심히 들어가 연락할게. 하룻밤 사이에 많이 친해져서 서로 말도 놓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한 번 더 샤워를 하면서 자꾸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누군가를 만나 연애를 하면서 그런 특별한 경험은 처음이라 너무 놀라웠고 자꾸만 전날 밤이 생각이 나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제가 경험한 것들을 다 설명해 주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말로는 할 수 없겠네요. 아무튼 저는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만나고 싶어.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오빠 집에 잘 들어갔어요. 저는 몸이 달아서 바로 이 남자에게 내일 또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했지만 다음 날에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더라고요. 그래, 선약이 있다면 어쩔 수 없죠. 알겠어요. 애프터 신청이 거절당했고 그 이후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 아니면 첫 만남에 모든 걸 허락해서 나에겐 더 이상 흥미가 생기지 않는 걸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번 주는 내가 너무 바빠서 목요일까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금요일에 퇴근하고 만날까?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바로 좋다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그 남자와 만나는 날을 기다리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일하고 있으면 시간이 안 가는데 어찌나 하루하루가 더디게 지나가는지 드디어 우리가 만나기로 한 금요일이 되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한껏 꾸미고 출근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회사 사람들이 오늘 끝나고 좋은데 가냐고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퇴근을 하고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오빠가 차를 끌고 와서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설마 나 데리러 온 거야?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여자랑 밀고 당기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이 남자가 예약해둔 식당에서 즐겁게 저녁을 먹고 와인도 한 잔 마셨어요. 저는 빨리 식사를 마치고 남자의 집으로 또 가고 싶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식사도 점점 빨라지고 술도 빠르게 마시게 되더라고요. 천천히 먹어 그러다 체하겠다. 그가 저를 말렸지만 저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빠, 나 또 오빠네 집 가고 싶어. 오늘도 가도 돼. 그는 서두르는 저를 보고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이 남자의 매력에 완전 빠져버렸습니다. 다른 곳에서 데이트도 다 생략해버리고 남자의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가 먼저 이 남자에게 달려들었고 일주일 내내 이 순간을 기다려온 만큼 저는 너무나 뜨거운 상황이었죠. 나 오빠가 너무 좋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진지하게 만날래라고 제가 먼저 이야기해버렸어요. 저번에도 그랬듯이 내가 취향이 조금 독특한데 감당할 수 있겠어. 저는 이 남자가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좋다고 대답했고 그 순간부터 이 남자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서로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 사람이 말했던 독특한 취향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던 많은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건 완전 처음이었고 연애 초기에는 약간 무섭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조차도 중독이 된 건지 제가 먼저 더 센 걸 원하고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남자에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년간의 뜨거운 연애를 마치고 결혼까지 할 수 있었어요. 연애로 만나는 것과 결혼으로 함께하는 것은 조금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전보다도 훨씬 자극적이고 센 걸 찾아서 신혼 1년을 다 보내고 올 초에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자기 부탁을 들어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이 원하는 건 다 해줬잖아. 뭐든지 말해봐. 저는 남편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 자신이 있었지만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일이었어요. 나는 너가 다른 사람과 있는 걸 딱 한 번만 보고 싶어. 저는 제 귀가 문제가 생겨서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남편의 취향이 독특하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저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이 남자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 수 있고 참을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과 제가 사랑을 나누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에 저는 당황했고 대답을 하지 못하고 멍하니 굳어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반응에 당황해하면서도 자기가 예전부터 꿈꿔왔던 일이라며 꼭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이에 권태기가 오지 않게 하는 방법 중 하나라면서 한참을 저를 설득했고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미리 이런 일을 생각해 왔었는지 제가 누구와 만났으면 좋을지 그 후보들도 골랐더라고요. 자기가 평소에 잘 알고 친하게 지내는 남자 후배와 남편 친구 중에 운동 좋아하고 정말 잘생긴 친구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떠냐고 제게 물었어요. 그 두 사람은 남자로서의 매력이 흘러넘치는 사람이었고 솔직히 제 타입이기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싫었지만 괜찮을 것 같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페이스에 말려들어서 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게 됐고 며칠 후에 몸 좋고 잘생긴 남편의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셋은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하며 저녁을 먹고 술도 한 잔씩 마셨어요. 그 후에 남편은 의자에 앉아서 저와 그 남자가 키스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뜨거워져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었고 자기 소원을 들어줘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여줬어요. 요즘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제 안에 이런 또 다른 내가 있는 줄 몰랐고 남편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부부관계는 다시 처음처럼 불타오르고 권태기는 없을 것 같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1살의 노총각이에요. 이 나이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
성격이 이상한 거 아니냐, 너무 예민한 건 아니냐, 편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회생활을 못하거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만큼 유별난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월 흐르는 줄 모르고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가다가 문득 주변을 돌아보았는데 다들 가정을 꾸렸더라고요. 하나만 알면 그것에만 몰두하는 외골수적인 면이 이렇게 단점이 될 줄은 몰랐네요. 물론 그동안 소개팅의 선자리까지 여러 여성분들을 만나보긴 했어요. 하지만 자꾸 어긋나더라고요. 인연이란 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정형화된 만남에 지쳐 다시 일에 몰두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회사가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베트남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베트남 공항에 도착하고 현지 공장을 둘러보는데 마치 7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베트남 공장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젊은 베트남 여성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베트남에서도 도시가 아닌 이상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든데 지방 외곽에 위치한 한국 공장이 급여가 좋아 서로 오려고 한다네요. 베트남 공장의 생산성 증대와 더불어 현지 근로자분들의 노동환경 평가 시간이 이어졌어요. 짧게 배운 베트남어로 인사를 나누고 통역관과 함께 현지 근로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시골에서 이 정도의 급여를 받고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분위기여서 그런가 다들 말없이 배시시 웃고만 계셨어요. 그때 한 젊은 여성분께서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더니 힘있게 뭔가를 주장하시더라고요. 통역을 통해 들어보니 하루 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초과되는 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 기준과 직원들의 휴게 시간을 확실하게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회사가 베트남에 공장을 차리고 운영한 지 그리 오래지 않아서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았어요. 그 부분을 꼬집어주니 감사하더라고요. 그 여자분의 당찬 발언 덕분인지 다른 분들도 조금씩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내용을 취합해서 자료를 만들고 본사에 보고해서 직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간담회를 종료했어요. 일을 마치고 한국 직원들과 가까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대화가 길어지면서 식사의 술자리에 늦은 저녁까지 베트남 식당에 있게 되었죠. 추가로 음식을 주문하려고 식당 직원을 불렀는데 아까 공장에서 당당하게 발언을 했던 여자분이 오시는 거예요. 혹시 아까 공장에서 그분 아니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하네요.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지친 기색 없이 활기차 보였어요. 한참 꾸미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할 젊은 나이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하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일주일 출장 기간 내내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머무르면서 직원들의 고충을 바로 알기 위해 작업도 함께하게 되었어요. 베트남 직원분들은 한결같이 밝고 친절했어요. 제가 본사에서 왔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한다기보다 천성이 긍정적이신 분들 같았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어요.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 중 한 명이 기계에 옷이 끼이는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비명소리가 들리자 가장 먼저 뛰어간 사람은 한국 쪽 직원이 아니라 그 젊은 베트남 여자분이었어요.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너무 놀라서 몸이 움직이질 않았는데 그 여자분은 지체 없이 달려가 구조를 하더라고요. 다행히 다친 사람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젊은 여자분이 노크를 하더라고요. 통역이 없어서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드문드문 한국말을 하셔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 달라는 내용이었죠. 요즘은 다들 자기만 생각하기 바쁜데 저 여자분은 참 남다르구나라는 싶었어요.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그 여자분이 회사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대뜸 미안해요, 죄송해요라고 한국말을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당황스러웠죠. 알고 보니 그동안 계속 회사 불만을 말하고 다녀서 공장에서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오히려
그런 말씀이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일단 진정시켜드렸어요. 말을 알아듣고 안도가 되었는지 활짝 웃는데 순진한 모습이 귀엽더라고요.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말을 독학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그 여자분은 그날 이후로 틈만 나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점점 다가오는 그 여자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말이 안 통해서 만남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 여자분이 한국말을 잘 알아듣고 짧은 표현을 하실 줄 알아서 소통하는데 무리는 없었어요. 베트남 현지 맛집도 알려주고 자전거를 타고 동네 구경도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니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외국인과의 짧고 이색적인 추억을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마음에 남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그 여자분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꼭 가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 여자분은 식당에 발을 들여놓는 것부터 설레어했어요.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작은 일인데 크게 기뻐하는 그녀에게 고맙기도 했어요. 이대로 헤어지기에는 아쉬움이 남아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연락하며 지내고 싶다는 편지를 전했어요. 번역기를 통해서 써내려간 편지라 문법도 안 맞고 어색했을 텐데 편지를 받은 그녀는 활짝 웃으며 좋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녀와 저는 베트남에서 짧은 만남을 뒤로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만날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연락하면서 정을 쌓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한국어 실력이 나날이 발전해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여름 휴가에 맞춰서 다시 그녀를 만나러 베트남으로 갔어요. 이번 만남에서는 반드시 정식으로 고백하리라 다짐을 했죠. 근사한 식당에서 만난 음식을 먹고 산책로를 걸으면서 그녀에게 정식으로 연인이 되고 싶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녀는 저를 꼭 끌어안으며 좋다고 말해주었어요. 수줍지만 뜨겁게 키스를 나누며 그녀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녀는 당찬 성격답게 사랑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었어요. 여름 휴가 내내 베트남에 머물면서 함께했는데 낮밤 없이 애정을 표현하는 그녀가 사랑스러웠어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몽글몽글한 연애의 감정과 불타오르는 사랑의 감정을 모두 느끼게 해준 그녀에게 고마웠어요. 저는 그녀와 여전히 장거리로 알콩달콩 연애 중이에요. 각자 하는 일이 있어서 아직은 함께할 수 없지만 조만간 그녀에게 멋지게 프로포즈 하려고요.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없다는 말 이제 알 것 같아요. 마음이 더 예쁜 그녀와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면서 살아가려고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전에 결혼을 해서 초등학교에 들어간 딸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저에게도 꽃다운 나이 20대가 있었죠.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가끔씩 아련하게 떠오르는 제 첫사랑이 생각나곤 한답니다. 오늘은 제 기억에서 평생 잊지 못할 첫사랑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 첫사랑은 대학교 입학했을 때였어요. 다들 대학교 입학하면 대학 캠퍼스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저는 경영학과 출신인데 저희 과가 남녀 비율이 5대5로 성비가 딱 균형 맞는 과 중에서 하나였죠. 특히나 저희 과 선배님들이 잘생겼다고 학교에서도 소문났었는데 제 첫사랑도 정말 잘생긴 바로 위의 학번 선배였습니다. 이 선배가 학교 캠퍼스를 걸어다니면 누가 봐도 눈길이 갈 만큼 키가 크고 훈훈한 외모라서 후배 선배할 것 없이 모든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저도 그 선배에게 호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선배는 잘생기고 멋진 사람으로 유명인사라 저랑 특별히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안면식이 없어도 딱 봐도 그 선배구나 라는 느낌과 포스가 있었어요. 오며 가며 한 번씩 그 선배를 지나가면서 보면서 대학교 생활에 익숙해질 때에 MT를 가게 되었어요. 그 선배는 학과 대표라 MT에 꼭 참석하는 인물이었고 어떻게 보면 선배와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겠다 싶어서 알바도 빼고 MT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MT에서 게임을 위해 조를 짜게 되었는데
그 선배와 저랑 어떻게 하다 보니 같은 조가 되었더라고요. 속으로 행복해서 아싸를 외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평소에는 선배들이랑 일면식이 없다가 MT를 통해서 친해지게 되는데 조를 짜고 나서 서로 통성명을 하고 인사를 하다가 선배랑 저랑 눈이 딱 마주치게 되었어요. 깊고 진한 눈동자 그윽한 눈에 빠져들 뻔했지 뭐예요. 제가 선배랑 눈이 마주치고 난 뒤에 쑥스러워하고 놀란 표정을 지은 걸 본 건지 그 선배가 귀엽다는 듯이 피식 웃은 걸 본 것 같아요. 제 심장은 선배에게 들리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정도로 쿵쾅쿵쾅 요동쳐 섰어요. 게임하는 내내 선배의 그 웃음이 잊히질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서 조별끼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서로에 대해서 소개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선배가 소개하는 차례에 귀를 쫑긋하고 듣게 되었어요. 선배는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고 여자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오며 가며 한 번씩 본 게 다였는데 이렇게 소개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이서 선배 얼굴을 보게 되니 더 멋있고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술까지 들어가다 보니 선배의 얼굴이 더 잘생겨 보이고 선배에 대한 감정이 더 요동치더라고요. 제 소개를 할 때도 선배의 눈빛을 살짝 보게 되었는데 알게 모르게 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같은 과 후배이니까 물어보는 거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학교에서 인기 많은 선배가 저에게 관심 있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호감 가는 사람이 나에게 관심 있게 물어봐 주니까 기분이 몽글몽글하고 좋아졌어요. 다음날 MT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비가 엄청나게 폭우처럼 쏟아지더라고요.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에 우산도 없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가는데 누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뒤를 돌아봤는데 그 선배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선배가 가지고 있던 우산을 제 머리 위로 씌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버스 정류장 가는 길이면 같이 쓰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어떤 버스를 타냐고 물어봤더니 저랑 같은 노선의 버스를 타는 거였고 저희 집과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이런 우연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와 옆 동네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 학년 위의 선배이다 보니 지인의 지인으로 아는 사람이 몇 명 겹치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우러러봤던 선배가 알고 보니 이렇게 가까이에 살고 겹치는 인연이 많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속으로 선배에 대한 호감이 더더욱 커져갔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선배에 대한 친밀감도 생기고 정말 괜찮은 선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제가 먼저 선배에게 번호를 물어보게 되었어요. 선배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흔쾌히 연락처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선배에게 고맙다고 먼저 카톡을 보냈는데 바로 칼답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밤새도록 선배와 카톡을 하며 선배와 후배가 아닌 남녀가 썸을 타듯이 떨리는 카톡을 주고받게 되었고 선배가 먼저 주말에 뭐 하냐고 먼저 보자고 해서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선배와 약속한 주말 저희는 시내에서 만나게 되었고 선배와 저랑 말도 잘 통하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밥도 먹고 카페도 갔다가 저녁쯤 되니 헤어지기 아쉬워서 술집에 가서 술 한잔 걸치면서 좀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더 이상 저희 둘은 선배와 후배 같은 사이가 아닌 사귀기 직전의 썸과 같은 분위기였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MT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줬는데 알고 보니 제가 알기도 전에 선배는 저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에게 친오빠가 한 명 있는데 저희 오빠와 같은 고등학교 친구의 친구가 그 선배였어요. 저를 우연히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4년 전의 일이라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MT에서 저와 같은 조가 되면서 저를 보게 되었고 예전에 풋풋한 고등학생이 벌써 대학생이 되어서 우리 과에 입학했구나 라는 생각을 혼자 했었대요. 이런 일화가 있는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저와 선배는 특별한 인연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는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만남을 가지다가 캠퍼스 동아리 커플이 되었어요. 이 연애가 저의 첫사랑이었고 모든 게 저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선배와의 입맞춤도 황홀했고 선배와의 뜨거운 사랑도 너무 서툴렀지만 애틋했어요. 저는 처음이었지만 선배는 첫사랑은 아니었기에 입맞춤과 사랑에 있어서도 능숙한 스킬로 서툰 저를 깊게 감싸 안더라고요. 온몸의 전율이 짜릿하게 느껴지면서 저희는 끌어안고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저의 첫사랑은 제 인생의 일부분을 차지했고 서서히 스며갈 때쯤 몇 년 뒤 선배는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선배가 군대를 가게 되면서 처음에는 기다리게 될 줄 알았던 시간이 자연스럽게 몸이 멀어지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마음도 서서히 멀어지더라고요. 모든 게 처음이라 헤어지는 것도 슬펐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별도 자연스럽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몇 번의 연애를 더 하게 되었고 저는 처음이 아니었기에 이러한 감정들도 처음보단 익숙했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첫사랑이 아닌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지만 가끔은 제 인생의 전부 같았고 처음이어서 설레던 그때가 문득 떠오르면서 추억에 잠기곤 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시절의 사랑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의 엄마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다른 남자를 사귀게 되었고 그 아저씨와 살림을 합치게 되면서 저랑 엄마는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인생에 5점이 남았다는 좌절감도 있었고 주눅든 저의 마음도 헤아리느라 그랬던지 혼인신고는 아는 채로 그저 들어가 사는 것으로 일단 시작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 집은 알부자라고는 했지만 그저 그런 살림의 시설도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흘러넘치는 가정이었고 3명의 아들과 가장이 사는 남성 중심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그저 먹고 살 정도로는 벌었기에 가정 경제는 조금쯤 숨 돌렸다 싶었지만 여자가 없는 집안이 늘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저한텐 모든 것을 다 져주고 우리 위주로 모든 것을 다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 집 오빠들은 다들 저와 나이 차이가 많아서 큰 오빠가 저보다 12살 위였고 막내 오빠가 8살 위일 정도로 겨우 20살인 제 입장에서는 다들 무척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과묵했던 막내 오빠가 저를 유달리 챙겨주어서 휴일이면 시내에도 데려가주는 등으로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오빠는 친엄마가 자신을 낳고는 돌아가셨단 얘기를 듣고는 성장기 내내 마음 아파하면서 엄마를 그리워한 마음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람과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배어 있었기에 저는 오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가을에 오빠는 저와 시내에서 영화를 보고 오는 길에 소주에 곱창을 사주며 그걸 먹고 스트레스 확 풀고 열심히 중간고사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은행잎이 사방으로 떨어진 길을 걷고 싶다고 하자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뜻밖의 비가 내리는 바람에 우리는 어느 건물 입구 계단에 잠깐 앉았다 가기로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길거리 쪽으로 스피커를 내다 놓은 어느 가게에서 울려 퍼지는 곡이 유달리 마음을 촉촉이 파고들었고 10월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으며 우중충한 날씨가 한몫해서인지 건물로 드나드는 손님도 없었습니다. 오빠는 감상에 젖은 얼굴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서 피웠고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며 그의 옆 얼굴이 아주 섬세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로 며칠이 흘렀고 오빠의 애인이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이미 얼굴이 익은 그녀를 위해 2층 방에 간식거리를 갖다 주었을 때 오빠의 애인이 고개를 들어 맑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빠만큼이나 수줍고 말수가 적었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가득하지만 자신의 곁을 잘 내어주지 않는 느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빠와는 꽤 오래 사귀었던지 서로의 식구들이나 상대의 친구들 이야기를 척척 잘 알고 있었고 제가 그 자리에 같이 끼는 것이
곤란할 수 있었는데도 내색하지 않고 친절히 잘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상하게 그녀가 제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것이 있었기에 스스로 위축돼 있던 상황이라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아주 서늘한 눈으로 오빠와 저를 번갈아 보면서 꽤 차가운 표정을 슬며시 짓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짐작하시는 대로 오빠와 저에게 이미 비밀이 생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 오던 날 건물 계단에서 음악을 들으며 우리는 모종의 감정에 휩싸였고 떨리는 입맞춤을 시작으로 자연스레 손을 잡고 지하 계단 아래에 아무도 안 올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오빠가 이끄는 대로 그저 내맡겼고 그것은 시험 스트레스를 날린다는 이유로 저 혼자 매일 밤 은밀히 즐기던 것과 비교해 엄청난 생동감과 몇 배의 환희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음날 치를 어려운 과목에 걱정이 하나도 안 될 정도였고 그 순간을 잡지 않으면 늘 갈망했던 아주 소중한 무엇인가를 놓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막내 오빠는 제게 변함없이 대했고 오히려 둘 사이에 비밀이 생겼기에 더 다정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기대하게 만들었으며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는 2층 공부방에 노크하고 들어와 잔잔한 말투로 격려의 이야기를 하며 언제나 제 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계단에서의 일들과 그 순간의 감정이 결코 저 혼자만의 것은 아니었구나 하며 안도하고 더 오빠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감정은 계속 익어가서 서로의 더 깊은 마음을 확인할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밤에 그와 승용차 안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려던 것을 저는 뭔지 모르게 겁이 나서 겨우 막았습니다. 오랜 시간 바둑길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오빠와 모호한 욕망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중에 저는 막연한 두려움과 번민을 겨우 외면하며 사랑에 집중하던 중 문득 엄마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너무나 불행하게 살아온 여자였단 생각이 들었고 그런 엄마가 겨우 행복을 붙들었는데 제가 오빠와 이런 짓을 하면서 엄마의 행복을 막고 있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애초에 폭력적이고 말도 거칠게 하던 아빠가 주도권을 잡던 가정에서 자란 저는 남자란 존재를 증오하고 혐오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에 들어오면서 남자가 있는 따뜻한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러다 남자가 그 이상으로 얼마나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인지를 젊은 육체로 알아버린 것이 어쩌면 화근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말을 듣자 오빠는 얼마쯤 실망하는 빛이 일었지만 제 의사를 존중하고는 제게 가볍게 입을 맞추고 흐트러진 제 옷을 바로 잡아주고는 앞쪽 운전석으로 넘어가 시동을 켰습니다. 몇 달이 흘러 엄마와 아저씨는 곧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부탁으로 막내 오빠와 함께 시내로 가서 부모님 예식장으로 쓸 아담한 한식당을 예약하고 왔는데 오빠는 돌아오는 길에 조금 망설이는 듯하더니 한적한 곳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흥분된 숨을 내쉬며 저의 온몸을 침범벅으로 만들고 이전에는 받아본 적 없고 도저히 견뎌내지 못할 자극을 기구까지 사용해가며 격하게 몰고 왔습니다. 격렬한 자극만큼 그가 저를 성인으로 대한다는 것이 느껴져 왔지만 저는 이미 반은 넋이 나간 그 상황에서 겨우 힘을 쥐어짜내 그를 밀쳐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직 우린 가족으로 묶인 사이가 아니지 않냐며 조금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오빠는 그 무렵에 애인과 다투는 전화를 받는 등으로 많은 복잡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안정을 얻으려 하는 것 같았고 제가 잠시라도 그의 여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 떨군 채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비밀을 평생 묻어두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이미 일어난 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닐 것이고 평생 마음 조이며 살 것도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엄마와 저는 아저씨의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내 오빠의 애인이 사람을 시켜서 우리의 행각을 이미 증거로 다 만들어 놓고는
아저씨를 만나서 정황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그녀를 찾아가 매몰차게 때리고 헤어졌다는 것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엄마에게서 들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에겐 특별히 에피소드라고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길 아침에 잠이 덜 깬 상태로 일어나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내릴 때가 되어서 일어서려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밑을 보니 바지가 볼록한 게 이상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저희들의 의견이나 생각과는 별도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친구가 혼자 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혼자 속으로 이놈아 지금 왜 그러냐 필요할 때나 잘해 제발 좀 죽어라 죽어 남자분들을 아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이 친구는 우리들 말을 더 안 들어주잖아요. 꿈쩍도 안 하고 그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위에 옷으로 대충 가리면서 어찌저찌 버스에서 내렸어요. 일단 버스에서 내렸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하면서 지하철로 환승을 하러 가는데 지하철에 들어갈 때까지 이 친구가 용을 쓰고 버티더라고요. 직접 가리는 것도 이상하고 이에 옷으로 가리면서 어떻게든 죽여보려 했습니다. 제발 진정해라 미안하다. 다음에 잘 놀아줄게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 속으로 별 생각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애국가도 불러보면서 심호흡도 하고요. 결국 지하철을 타기 전까지 이 친구를 달래보려던 제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회사에서 지각하면 벌금을 내는 룰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들어오는 지하철을 타야 했습니다. 출근길이라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았기 때문에 정신없이 여기저기 부딪히면 이 친구도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출근길 지하철 아시겠지만 지옥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억지로 끼어서 손잡이를 못 잡아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사람이 많았는데 하필이면 제 포지션이 어떤 여성분의 바로 뒤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오해라도 받을까 자리를 바꾸고 싶었지만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움직일 수도 없이 사람이 많으니 당연히 여성분과 저도 찰싹 달라붙어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친구가 가까이 붙은 여성분 때문인지 뭔가에 반응을 해서 더 당당하게 버티는 거였죠. 속으로 별 생각 다 들더군요. 이건 내 의지가 아니다. 순전히 너가 독단적으로 한 거다.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봐주겠다. 퇴근하고 같이 좋은 시간 보내자. 이렇게 말도 안 통하는 녀석이랑 내적 대화를 하면서 필사적으로 몸을 옆으로 빼려 했습니다. 최소한 몸의 방향이라도 돌려보려고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여성분과 더 밀착되어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 녀석만 좋은 일 시켜줬죠. 이때 앞에 그 여성분이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지 힘겹게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아흑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신고당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속으로 생각하다 어떻게 변명을 할 수도 없고 액션을 취할 수도 없어서 그냥 그 여성분 시선을 피하면서 눈을 다른 곳으로 굴렸습니다. 모르는 척하는 것이 그때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음과는 달리 몸은 상당히 될 땐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껄떡거렸고 흔들거리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점점 이 친구와 동화되어 가는 것을 느낀 이래다. 결국엔 이성은 자포자기가 되어 몸의 반응에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15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서 어떤 역인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가고 몸을 뒤로 뺄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퍼뜩 제정신을 차리고 빨리 뒷걸음질을 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몸을 뒤로 빼서 앞에 여성분과 접촉이 끊어졌는데 갑자기 그 여성분이 제 쪽으로 뒤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그 여성분은 다시 아까와 같은 상태가 되었죠. 머릿속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고속으로 회전하고 몸은 방어 본능으로 일단은 뒤로 계속 뒷걸음질 쳤는데 계속 저를 쫓아와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뒤로 돌려 저를 바라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약간의 홍조를 띠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평범 그 자체로 살아온 저에게 너무나도 평범하지 않은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험이 없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내려야 하는 역에 도착을 했고, 저는 회사 생각이 나서 급하게 내렸습니다. 내리고 나서 문은 닫히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음 역으로 출발하는 지하철을 보며 제 친구도 시무룩해졌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